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모두 잘 보내셨나요? 예,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인 12월 23일, LG전자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LG전자가 내놓은 그 공시 자료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LG전자가 가칭,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주식회사를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3위 업체, 글로벌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분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세계 3위의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캐나다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주식은 뉴욕 거래소와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고요. LG전자가 12월 23일 그리고 24일 양일간 23일은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24일 날도 약간은 전일 대비는 6%가량 빠졌지만 연속해서 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그나 인터내셔널 역시 이날 이틀 동안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LG전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내리고요. 예, LG전자 12월 23일 상한가 도달했었고요. 그 다음 24일은 장 초반 시가에는 4%대로 출발해서 최고 7%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의 일일 변동성으로만 봤을 때도 약 14% 정도를 보였고요. 거래량도 폭발을 하면서 여전히 LG전자에 대한 관심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마그나와 LG전자 마그나의 비율이 51대 49로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LG전자는 지금까지는 주가의 수준이 사실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최근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2018년 10월 달경부터 6만원대에서 사실 7만원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주가가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으로 8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최근에 주목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잠시만요. 사진을 옮기고, 예. 최근 7월 이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일봉으로 확인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늘고 있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번씩 크게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LG전자가 단순히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대형주를 사실 번갈아 가면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계열, 그리고 이번에는 또 LG전자에 대한 또 비중을 좀 높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LG전자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LG전자를 새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24일 이틀째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약간은 고점에 물려 있으신 상태로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이런 기사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었죠? 모든 금융사들, 증권사들이 일제히 LG전자의 목표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LG전자의 목표가, 사실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은 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LG전자 10% 넘지 않는 사실 끼케야 11에서 12만 원대의 목표가였고요. 이 증권사의 목표가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거의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진짜 목표가일 뿐 보통은 증권사들은 좀 높게 잡는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 수정된 목표가를 확인을 하면 거의 뭐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도달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만 원대, 그럼 지금이라도 사면 좋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양 이틀간의 지수도 물론 좋았을 뿐더러 워낙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LG전자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LG전자의 목표가가 15만 원, 16만 원까지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좀 전반적인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조정도 사실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LG전자에 투자하신다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해 가시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전기차의 전기차 가격의 약 40%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0% 중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60% 중에서 약 67%가 모터, 그리고 컨버터, 인버터 등 이 파워트레인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 전기차에 관련해서 배터리 회사 LG와 삼성 SDI가 크게 상승을 하고 지수를 거의 유가증권시장, 주식시장을 이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에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LG전자가 이번에 전기차에 대한 부품 사업에 뛰어들면서 LG 계열에서는 LG전자와 그리고 LG화학이 그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기업이 이제 관련해서 어떤 LG 계열사들이 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LG전자 그리고 마그나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엮이면서 엄청나게 또 관심을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죠. 이 애플의 주가, 애플이 전기차라고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라는 기사와 함께 애플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왜 이렇게 애플과 LG전자가 또 엮일 수 있느냐 하는 첫 번째는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애플과 또 거론이 되어 있고 사업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LG전자 계열사 중에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애플의 그 카메라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죠. LG 이노텍의 매출의 약 40에서 50%가량이 애플향입니다. 애플에 대한 주가가 상승할 때, 애플이 크게 영향을 받을 때 LG 이노텍도 크게 같이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상관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 이노텍 역시 첫 번째 날 12월 23일 LG전자가 전기차 부품 사업에 대한 발표 공시가 있었던 날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게 같이 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LG 이노텍도 사업의 방향을 좀 전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차 분야로 진출을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 그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전기차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LG이노텍이 담당을 하지 않을까란 그 기대치, 그리고 LG전자가 또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한다. 새로운 신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LG이노텍의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점점 바뀌고 있다. LG전자의 사업 분야의 주축이 주력 사업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 비중이 한 50, 아이폰의 전체 LG이노텍의 전체 영업이익 내 아이폰 비중이 2022년에는 한 52%가량으로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핸드폰 카메라 모듈에 치우쳤던 그 매출액 부분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애플양 전기차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LG전자의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LG이노텍도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주가는 사실 다시 되돌려놨는데요. 첫날 23일 반짝 상승을 하고요. 기존에 다시 가격대인 17만 4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17만 원 미만으로 지금 매물대 수준이 16만 원대죠. 16만 원대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주가 지수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당 사업이 좋을 경우 그래도 한 18만 원 이상, 18만 원에서 뭐 20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코로나 직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최저점 7만 5천 원까지 내려갔었고 우상향을 그렸지만 사실 최근에 그 7월부터 시작된 그 주가 랠리, 11월의 주가 랠리에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었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함께 LG이노텍의 사업의 전환 부분, 수익의 사업 부분의 외적 성장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LG전자하고 LG이노텍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공시가 나왔고 실제로 합작 법인이 설립되는 날짜는 7월 1일이죠. 7월 1일까지 중간에 어떤 부분이 또 다시 변수로 작용을 할지 지켜보면서 올 연말 3영업일 남았고요. 내년 초에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하는 장에서 천천히 좀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LG전자 계속 우상향을 그리며 또는 급격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정리해드리면 LG이노텍은 정확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아이폰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기존의 사업 부분에서 워낙에 이제 실적 기반의 주식이고요. 실적 기반의 종목이고요. 지금까지 주가 지수의 흐름을 거의 못 쫓아가고 있었다. 7월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에 거의 갇혀 있었다라는 상황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 LG이노텍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LG전자와 관련된 남은 계열사 종목들 또는 관련해서 수혜 종목들 또 발굴해 가면서 또 찾아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